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옹. 누구도 빠르게 능관들에게 국제결혼 하세요. 짠. 어반입니다. 오늘은 형탁이 형의 국제결혼 소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결혼 이야기를 옛날에는 좀 많이 했는데 요새는 내가 잘 안 하는 편이거든. 왜 결혼 이야기를 잘 안 하냐면 사람들이 많이 안 봐.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더라고. 의외로 많이 안 봐요. 근데 그 결혼마다 그게 다른 것 같아. 누가 결혼했을 때는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결혼의 딱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쪼르르 와가지고 아버니 형 누가 결혼한대요.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형탁이 형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해달라고 하더라고 어제 라방 때.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첫 번째가 국제 결혼이고 두 번째가 일본 여자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뭐 한국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다가 국제 결혼하면 오 나루도 이러면서 우르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도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펴가지고 오늘은 우리 형탁이 형 국제 결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본 여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4월 4일 기사죠. 어제 기사로 7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형탁이 형이. 그리고 나이는 18살 연하로 밝혀진 거야. 그래서 뭐 되게 이쁘대 본인 말로는.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 되게 이쁘다. 이렇게 뭐 기사가 올라왔는데 근데 이걸 보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다른 거야. 남자가 다르고 그리고 여초도 뭐지 덕후가 다르고 여시가 다르고 그리고 또 내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파리쿠까지 다녀왔거든. 전부 다 달라 그게. 전부 다 달라가지고 오늘은 각자 다른 이 반응에 두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남초는 뭐 다들 만세를 부르는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지금 와서는 그런 국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의 대리점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국민 혐오가 이 단어 되게 무섭다. 되게 그게 다랬잖아. 지금 와서는 그게 다래가지고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하나의 그 대리전으로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도 뭔가 나이 같은 걸로 요새 많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한 여자 연예인이 연하한 남자랑 결혼하면 막 만세를 부르고 그리고 뭐 연예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 아나운서 중에서도 빠미 아나운서 있지 않았나? 그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랑 결혼했잖아. 그 정은희 누나 전 남친이랑 결혼했잖아. 그래갖고 참 보면 다니엘 튜더도 참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일관되다 취향이 그지. 빠미만 이렇게 만난다가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어린 여자랑 결혼을 했잖아. 정은희 누나 냅두고 그지.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양남이랑 결혼합니다. 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요즘 들어서 남자들이 조금 더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과거와 달리 국제결혼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로 톱스타들이 일본 여자와 결혼한 게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였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중에서 국제결혼한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 내가 어렸을 때는 별 기억이 안 나고 그나마 가수 김정민 정도. 가수 김정민 하면 여러분 모르지. 옛날에 이준 이래갖고 슬픈 언약식으로 가요 톱10 별 5개 먹은 사람인데 여튼 뭐 그거 제외하고는 잘 모르는데 근데 요 근래 들어서 확실히 좀 국제 결혼이 많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죠. 뭐 당장 우리 중기영만 하더라도 영국 여자랑 영국 여잔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류승범이라던가 이 가수 이지훈도 일본 여자랑 결혼을 했고 그리고 찾아보면 또 되게 많아. 지금 당장 얘기하려는 건 기억은 안 나는데 국제 결혼이 점점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 통계적으로 봐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 결혼은 젊은 세대를 축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연예인들도 그쪽으로 앞서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여기에 대한 그 남자들의 반응은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어. 뭐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레알 남자 중에 남자다. 성공했다. 일본 여자 개축. 도라에몽 자는 어쩔 수 없지. 모든 걸 다 가졌다. 애몽이가 세신녀 소개시켜줬나 번호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모님 모시고 살고 그러지 않나? 한국 여자랑 살기 어려웠을 때 부모님 모시고 사는 형탁이 형이 그러면 불가능이지. 사실 한국 여자는 힘들지.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지훈이 형도 완전히 그 가수 이지훈이라고 있고 그 사람도 일본 여자랑 결혼했는데 대가족으로 살잖아. 그 사람도 그렇지. 한국 정서에서는 절대로 용납 안 되는 게 뭐 일본에서는 뭐 오케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씹덕 역사상 최고의 알파메일 형탁이다 그러니까 밑에 야
최고의 알파멜 씹덕은 오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탄이가 슬램덩크 좋아하지, 그치? 그 윤대엽 팬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남초 반응은 한국 여자랑 결혼 안 해서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형탁이 형 여성시대 이런 데서 고로시 당하겠다. 뭐 이런 거 있지. 그리고 야싸할 때 도라에몽 성대한 보상 시키는데 이런 걸 왜 시켜? 이 도라이들이야. 이 도라이 씨 진짜. 그래서 탈출했다 축하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남초에서는 만세 부르면서 성공한 오타쿠로 축하한다 이런 분위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여성시대 반응은 뭐 볼 필요도 없겠지, 그지? 볼 필요도 없고 18살 연하? 그리고 이럴 줄 알았어. 야, 레알 자식이 될 수 있는 나이 차다 이런 거 있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조선의 사랑꾼이 아니라 조선의 애휴. 18살 핵 18살 아 뭐래, 아, 아빠다 아빠 거의 딸인데 이성으로 보여 라고 하는데, 내가 17살 연하 만나봤거든. 준내 이쁘다. 준내 이쁘다. 네. 2% 남자 연예인 커플은 죄다 두 자릿수가 차이가 난다. 그리고 뭐 18살 순수한 척 다 하더니 뭐 이런 식으로 저 방송이 너무 싫다. 왜 말이 되냐, 딸뻘이다 딸뻘 욕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격분하는 분위기, 정말로 유해한 그런 프로그램이다라는 분위기였고, 요거와 달리 덕후는 이것보단 조금 괜찮은 느낌이었어. 덕후는 이것보단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근데도 나이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건 피해갈 수가 없었어. 오타쿠끼리 뭐 잘 만났다. 그러니까 형수님 되시는 분이 그 프라모델 회사에서 뭐 일한다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 그러면 뭐 반다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오덕끼리 잘 만났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18살이 심각하다라는 분위기, 이런 게 좀 있었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뭐 번역기로 소통을 하냐, 4년을 만났다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진짜 딸뻘이다 이런 이야기. 만난 지가 오래됐는데 어떻게 번역기를 쓰냐.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보니까 번역기로 대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나마 여기는 그나마 덕후는 조금은 온건했지만 나이에 대해서 발작 트는 건 어쩔 수가 없었고,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아지매미들, 그 심형탁 결혼 상대가 18살 연하래요. 이렇게 또 글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헐이네요. 저 같은 40대 올드미스는 50대 이상. 올드미스 이런 단어 왜 써? 그냥 아지매요. 좀 그냥 아주매미라고 해. 왜 그래 자꾸 단어를 왜 자꾸 이쁘게 포장하려고 해 진짜. 그래서 심형탁 착해 보이는 남자는 어쩔 수 없네요 라는 게 있었고, 여기 파리쿡의 반응이 그래도 이 아주매미들은 좀 약간 좀 나이가 좀 있잖아. 세대가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온 거네. 뭐 놀랍지도 않고, 그리고 뭐 남자가 착하고 좋은 점이 많으니까 극복된 거겠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가운데서도 야, 네 딸이 저런 사람 만나도 괜찮냐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더라고. 남자들은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으면 40대 여자를 신부감으로는 안 고르죠. 그래서 뭐 이게 지들 좋아서 만나는데, 그나마 이제 파리쿡 누님들은 뭐 지들 좋아서 만난다는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연예인들은 기본 10살 이상이네요 라는 것들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도 뭐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건데 비난하지 말자. 가장 온건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 능력되면 남자든 여자든 연애랑 결혼을 한다. 남자 입장에서 아이를 가지려면 여자 35살 리미트로 본다. 실제로 그래. 35살 리미트라고 봐서 나도 35 기점으로 얘기를 하잖아. 35대면 포기하라고 얘기해. 그게 빠르다고 얘기한 것도 똑같은 거야. 그게.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거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비교적 온건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근데 좀 나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한 게 이게 뭔가 좀 말이 안 되더라고. 나는 뭐가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 번역기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거든. 나는 뭐 이 프로그램을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아니 오타쿠가 일본말을 못할 수가 없단 말이야. 진짜 그래. 오타쿠가 일본말 못할 수가 없거든. 나도 야동으로 일본말 배웠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 일본 사람들이 니 어떻게 일본말 배웠는데? 그러면 내가 이쯤 니온노 에이브요 밑에 벤큐 시마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동을 보고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늘 수가 없어. 어순이 똑같아가지고. 그리고 동일한 단어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건 무리야. 그러면 소리야 무리 됐어 이러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되게 많고 일본말을 못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둘 중 하나야.
형탁이 형이 컨셉이었던 거나 도라에몽 저거 완전 개구라 컨셉이었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에 나온 게 작가들이 또 이제 장난친 거지. 장난질 쳐놓은 거지. 그지? 좀 극적인 걸 만들어 놓기 위해 가지고 작가들은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형탁이 형이 거짓말할 사람처럼 보이진 않고 약간 후자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드는데 근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 와서 보면 그래도 뭐 결혼해서 산다는 게 그게 그리고 확률적으로 한국 남자, 일본 여자는 피해자들의 모임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잘 살 확률이 높아요. 근데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실제로 지금 와서는 내가 이제 베트남론 얘기를 많이 하고 사람들이 베트남론으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국제 결혼 건수를 봤을 때 일본 여자와의 결혼 건수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지가 않거든. 그래서 뭐 일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야 국제결혼 일본 애들이 한국 남자 인기 많다 이런데 실제로 2013년부터 2021년 국제결혼 통계를 보면 그 국제결혼 건수가 2013년에 2만 5천 건이었고 2021년에 1만 3천 건 거의 타노스를 당했단 말이야. 근데 유의미하게 결혼이 계속 증가했다면 옛날부터 우리가 일본 여자였잖아. 2013년에 1200건이었던 그 일본 여자 결혼이 지금 2021년 720건밖에 안 된단 말이야. 현상 유지라도 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동기간에 베트남은 거의 한 5배 늘었어. 베트남이랑 오히려 러시아는 엄청 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일본은 국제 결혼을 더 안 하거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피신하고 있긴 있는데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는 좀 좋은 생각을 좀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 어바님 유튜버를 오랫동안 봤던 사람은 알 거야. 그래서 난 그런 걸 되게 싫어해. 머리에 꽃밭 피어 있는 거 겁나 싫어하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일본 여자 국제 결혼의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걸 다 대구박 다 깨는데 내가 시간을 영상을 올렸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 지금은 웬만하면 좋은 얘기만 해주려고 하잖아. 왜? 이게 항상 균형이라는 게 중요한데 옛날 사람들은 좋은 생각만 막 했으면 그러면 현실을 알려주는 관계에서 이게 힘들다라는 게 됐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다크해. 지금은 너무 다크하니까 야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그래 그 사랑이란 게 점점점 이제 보기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그래도 좀 머리가 꽃밭에 가 있더라도 좀 좋은 것들을 보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 땅에 오타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 뭐 이세카이물처럼 이제 일본 가서 찢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그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려야 되는 컨셉은 뭐다? 내가 말했지. 곰개 남자를 노려야 된다고. 곰개 남자로 여러분들 좀 준비를 하면 좀 일본 내에서는 조금 의외로 잘 먹히거든. 곰개 남자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국 남자는 곰개 남자를 따라잡기 좀 쉬우니까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웨이트 많이 하셔가지고 아무쪼록 조금 더 확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